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의 통화 녹취 전체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원 전 지사는 공개하지 않은 건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말을 아끼며 확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경선 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서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10년도 더 전이죠. 정치권에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논란입니다. 이 때 아닌 주어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거 곧 정리됩니다의 이 저거 논란인데요.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자 이 대표가 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죠. 이 대표는 이 저거가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뻘 윤 전 총장을 이 사물을 지칭하는 저거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반면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을 지칭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락이 중요하다면서 저희 박성태 앵커까지 설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썰전 회의 때마다 나를 욕하고 유튜버 동원해서 댓글 나를 그냥 매도하는 댓글을 매일 달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예. 그리고 나라고 시청률 조사 안 하고 있겠습니까? 예. 저거 곧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아는 형님들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시청률 오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은근히 몰입되는데요. 시청률로 얘기하시니까 또 이렇게 예. 은근히 몰입되면서 저거는 이제 썰전이 정리된다고. 네, 이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도 논란이 이어지자 원 전 지사는 녹취 전체 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했었죠. 이 대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합니다라는 이 6자만 남겼는데요.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잘못을 인정한 거라면서 이제는 경선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주장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네네. 앞으로는 이런 공방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는 그런 계기로 삼자고 어저께 제가 공개 글을 올리고요. 네네. 일단은 정리한 상태입니다. 네, 이 대표 역시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정리한 듯합니다. 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할만 아하한이라고나 할까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 전 지사의 정리 발언, 토론회 취소 결정으로 정리가 되어가던 당내 갈등을 오히려 더 어지럽힌 것 같죠. 이준석 대 윤석열 구도를 이준석 대 원희룡 구도로 바꿔놓은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폭로전,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단 하태경 의원은 원 전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요. 최근 원 전 지사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원 후보가 최근에 보면 저는 늑대야 3번 외친 양치기 소년이라고 보는데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게 전부 다 부정확하잖아요. 보이콧이란 말도 없었고 윤석열 정리한다는 윤석열 이름도 없었고 그리고 그 찌라시에 나오는 기자는 부정했고 이러니까 사실 허위폭로 전문 후보 아니냐. 네, 윤 전 총장과의 갈등 때부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홍준표 의원도 원 전 지사가 성급했다고 했는데요. 토론회와 전화 녹취를 둘러싼 당대표와 대선 주자들의 논쟁, 싸잡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는 짓 자체들이 유치하다.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상호 검증하고 치열하게 경선을 해서 하나의 후보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토론을 하네 안 하네로 또 논쟁을 하고 또 전화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서로 논쟁을 하고 이게 참 유치하다. 네,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2달 전만 해도요. 이렇게 함께 킥보드를 타고 제주도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통화도 18분 이상 이어졌을 정도로 친분이 돈독한 듯한데요. 과거 새누리당의 탈당 그리고 바른정당 창당도 함께한 사이이기도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번에 끝장 폭로전까지 간 이유 원 전 지사의 인지도 높이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정권 교체를 방해했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MBC의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를 보면요. 최재형 전 원장을 제치고 원 전 지사가
국민의힘 내에선 4위 주자로 올라서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나왔죠. 당 대표가 모든 통화를 녹취하면 누가 편하게 전화를 해서 속내를 드러내겠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복국장의 휴대전화에도 자동 녹취 기능이 있다면 저도 좀 전화를 잘 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녹취 기능 없으시죠? 네, 정치 원로로 통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중진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선배님 그때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준석을 띄워주더니 지금 이준석 때문에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아, 국민의힘 중진이? 예. 저한테 좀 원망조로 그러니까 그 뭐 일종의 우리 당 망치게 하려고 당신 그런 소리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당 상황에 눈물이 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정권 교체 고지가 코앞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고지로 오를 생각은 안 하고 내부 총질과 싸움박질로 나를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민적 배신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도 속이 상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 당 외부에서 어른을 모셔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 상황에는 지리멸렬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호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그만큼 우리 당이 좀 지리멸렬하다는 의미겠죠. 네, 어쨌든 이준석 대 윤석열, 이준석 대 원희룡 갈등은 좀 상처를 남기기는 했지만 봉합 국면으로 가는 듯하죠. 후보 등록적 토론회도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 경선의 룰싸움 이제 막 시작된 듯한데요. 다름 아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서입니다. 이 역선택이라는 말이 어렵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김 최고위원의 선택, 진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인데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결정한 경선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자와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중도층의 지지자들을 그런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되어야만 이 왜곡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을 앞두고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국가대표 선수 뽑아달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일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우리 손흥민 같은 선수를 과연 뽑겠느냐? 네, 앞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범여권의 지지가 월등하게 높은 후보들이 있다. 이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런 논평을 냈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이 말한 범여권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 바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역선택 방지 조항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중도 확장성이 필수라고 본 건데요.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라고 했던 홍 의원. 과거 본인에게 확장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더니 최근에 진보 좌파 진영 또 20, 3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오르니까 역선택이라고 비난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중도 확장성을 키우기 위한 행보 강조하고 있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후보님이 얻는 지지와 맞먹는 정도의 지지를 국민의힘 이외층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얻고 계세요. 그러니까 후보님의 이제 인식 변화가 어느 정도 통한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김어준 씨와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중도층이나 진보층의 저에 대한 비호감을 줄여주는 큰 효과가 있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편협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선 경선을 축구 국가대표 선발에 비유한 최재형 캠프를 겨냥해서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인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쟁점이죠.
어제 나온 MBC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22.8%로 1위를 기록했고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지금 6위, 또 국민의힘 내에서는 5위인데요. 역선택 논란에 불씨를 지핀 최 전 원장, 4명 컷오프에 들기 위해서라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 국민의힘에 가장 늦게 입당한 두 사람이 오히려 당심에 기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주장하는 점 좀 이례적이기는 하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민 경선을 먼저 도입한 민주당에서는 역선택에 대한 해법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선거인으로 참여해 준다면 그 역선택조차도 희석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 당의 경선을 더 붐업시켜주는 그런 오히려 우리 당에게 도움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이 당선관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선 관리를 둘러싼 이준석 대표와 대선 주자들의 갈등도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도 관련 소식은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대 원희룡 확전 자제, 역선택 놓고 경선 룰싸움